아니면 뭐요? 자, 오늘 교과서 34쪽 충격량과 운동량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과학 시간에 배운 내용입니다. 다 까먹었겠지. 그래도 배웠다는 사실 정도는 기억이 나죠. 충격량, 운동량 들어본 것 같죠. 오늘 하는 내용도 통합과학에서 배운 내용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이제 추가되는 거는 아주 조금 약간 추가되는 부분이 있고 거의 똑같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충격량과 운동량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턴의 제2법칙으로부터 충격량과 운동량 사이의 관계의 식이 나옵니다.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이 합력은 질량과 가속도의 곱이라는 식이었죠. 이때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고 이 속도의 변화량은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가 되죠. 그럼 질량과 나중 속도 곱은 나중 운동량이 되고 질량과 처음 속도의 곱은 처음 운동량이 되니까 분자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즉 운동량의 변화량이 됩니다. 그래서 맨 왼쪽의 합력과 맨 오른쪽 식에서 양변의 시간을 곱해주면 이제 충격량과 운동량 사이의 관계 식이 나옵니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죠. 식을 쓸 때 화살표 밑에다가 힘을 F를 좀 적어주도록 합니다. F 델타 T 힘과 힘을 가한 시간의 곱은 힘을 가하는 동안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mv 빼기 mv0 이렇게 되겠습니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근데 이 식이 뉴턴의 운동 제2법칙으로부터 유도된 식이기 때문에 이 힘은 합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합력에 의한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식은 충돌 과정에서 식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충돌 과정에서 충격을 받는 힘이다 해서 충격력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통합과학 시간에서는 요 역자를 빼고 충격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었는데요. 가급적이면 근데 힘이라는 표현이 좀 들어가게끔 표현을 하기를 권장합니다. 왜냐면 물리적인 양으로는 힘이 있기 때문에 충격이라고 하면 좀 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충격력 혹은 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힘이 일정하지 않을 때에도 힘이 일정하다라고 가정하고 식을 이렇게 세워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 힘은 평균 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식을 세운 거는요, 실제로 힘이 일정할 때 충격량을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근데 힘이 일정하든 혹은 힘이 일정하지 않든 일반적으로 충격량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힘과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일반적인 경우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세로축이 힘, 가로축이 시간인 그래프를 그려서 그 그래프의 면적을 구하면 충격량이 됩니다. 예전에 가속도 시간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 변이 시간 그래프 해석한 적 있었죠. 그때 그래프에서 면적의 의미는 세로축과 가로축의 곱이라 그랬죠. 그래서 시간에 따른 힘 그래프를 그려서 면적을 구하면 힘과 시간의 곱이 되기 때문에 충격량을 의미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힘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이 충격량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격량을 구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힘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충격량을 구하는 방법이 크게 보면 두 가지죠.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힘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힘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으로 구해야 되는 상황이 있느냐? 대부분의 충돌은 충돌 시간이 매우 짧고요. 그 다음에
충돌하는 동안 힘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야구 배트로 야구공을 이렇게 치는 경우에 한번 사진을 확대해서 보면 공이 모양이 변해 있죠. 공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예전에 힘의 정의를 내릴 때 힘은 속도 변화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물체의 모양을 변화시키는 원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양이 많이 변화 있는 상태는 받고 있는 힘의 크기가 큰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과 배트가 서로 충돌하는 과정을 보면 공이 처음에는 모양이 안 변하죠. 딱 살짝 닿았을 때는 그때가 바로 요 순간이 되겠습니다. 공이 받는 힘이 0이고 이제 공이 모양이 점점 찌그러지면 찌그러질수록 받는 힘의 크기가 큰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순간이 공이 가장 많이 찌그러진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고 이 이후부터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힘이 약해져 가지고 요 순간에는 다시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면서 배트와의 접촉이 끊어지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 면적이 충격량을 의미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요 면적을 구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요 시간도 측정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매 순간 공이 받는 힘도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근데 요 면적을 따르게 구할 수 있는 게 요 식을 잘 보면 요것들은 구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구하기 힘든 것들을 왼쪽으로 몰아놓고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값들은 비교적 구하기 쉬운 값들이 됩니다. 요거는 야구공의 질량 미리 재면 되죠. 요거는 이제 야구공이 배트를 떠나는 순간에 속도를 속도계로 측정하면 되고요.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요거 측정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근데 요거는 배트에 닿기 직전의 속도를 또 속도계로 측정하면 되니까 요거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래프를 실제로 이렇게 그려가지고요. 면적으로 충격량을 구하는 거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힘들죠. 하지만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이 면적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추측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요 면적하고 그다음에 요 파란색 면적이 같다라고 가정할 때 요 힘이 평균 힘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힘이 변할 때는 야구공이 몇 뉴턴의 힘을 받는지 얘기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대표하는 값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대표하는 값으로 이제 평균 힘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요게 평균 힘을 의미한다. 그래서 힘이 일정하지 않을 때에도 힘이 일정하다라고 보고 그 힘에다가 시간을 곱해가지고 힘과 시간의 곱이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는 식을 세워보면 평균 힘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평균 힘에다가 시간을 곱한 게 충격량이잖아요. FT 그래프에서 면적이고. 그래서 보면 요게 시간분의 충격량이거든요. 시간분의 충격량인데 이게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잖아요. 결국에 얘가 시간분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니까 이게 결국에 뉴턴의 2법칙입니다. 또 결국에는 뭐 다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구할 수도 있고 문제에서 만약에 힘 시간 그래프에 면적이 주어지면 그 면적을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평균 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충격량과 운동량 사이의 관계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들을 몇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합과학 시간에 아마 여러분이 배운 내용일 겁니다. 충격을 줄이기 위한 방법인데 여기서 말하는 충격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힘을 의미합니다. 충격력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달걀을 자유낙하시킵니다. 동일한 두 달걀이고요. 한쪽은 딱딱한 바닥에, 하나는
푹신푹신한 방석에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충돌을 하게 되겠죠. 그럼 충돌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닥과 닿기 직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 운동량이 같죠. 두 달걀의 질량 같고 같은 높이에서 자유낙하했으니까 속도 같습니다. 충돌 전 운동량이 같습니다. 또 충돌 후는 둘 다 정지하니까 둘 다 또 0으로 갔죠. 그러니까 나중 운동량과 처음 운동량이 각각 같으니까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즉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배웠죠. 운동량의 변화량은 무엇과 같습니까? 예, 충격량과 같죠. 그래서 충격량이 같습니다. 푹신푹신한 바닥에 떨어뜨리던 푹신푹신한 바닥이라 딱딱한 바닥에 떨어뜨리던 푹신푹신한 방석에 떨어뜨리던 푹신푹신한 바닥에 떨어뜨리던 어디에 떨어뜨리지 간에 그 운동량의 변화량 즉 충격량은 같다. 근데 차이점은 무엇이냐? 딱딱한 바닥에서는 달걀이 금방 힘을 받아서 멈추게 되고요. 방석은 딱딱한 바닥보다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죠. 왜냐하면 쑥 들어갈 때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왼쪽은 충돌 시간이 힘을 받는 시간이 짧고요. 오른쪽은 힘을 받는 시간이 깁니다. 근데 평균 힘과 충돌 시간 사이의 곱은 충격량이니까 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받는 힘을 따져보면 딱딱한 바닥에서 달걀이 받는 힘의 크기가 푹신푹신한 방석에서 달걀이 받는 힘의 크기보다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그럼 정리하자면 이제 충격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나온 셈이죠. 얘를 늘리면 됩니다. 그래서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면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면 라임을 좀 맞출게요. 충격력이 줄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글자 수를 좀 왠지 맞추고 싶어서 받는 힘의 크기가 줄어든다. 그러면 둘둘 셋넷 이렇게 되니까 라임이 맞죠.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면 받는 힘의 크기가 줄어든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제목 충격량. 나도 모르게 앉아 있었네. 내 몸이 나의 명령을 듣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전문 하나 찍어줄까요? 나 지금 검사한다. 응? 응. 자, 요거를 힘 시간 그래프로 한번 또 해석을 해봅시다. 요 두 상황을 힘 시간 그래프로 그려보았습니다. 그럼 S1과 S2 중에서 어느 게 딱 봐겠노? 예. 딱 봐도 S1이 딱 봐죠. 예. 여기 다 대본에 있는 거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예. 대본에 있는 게 있고 애드립이 있는데 방금 거는 대본에 있는 거다. 요 S2가 방석입니다. 계속 농담할 줄 알았지. 요거는 방석은 이방원의 동생이었나? 형이었나? 어째 되노? 형이와 동생인가? 동생.
동생이요? 확실한? 축제. 이복 동생 아이가? 아 거기까지 몰라? 왜 남의 가정사에 관심이 없어? 아마 죽을걸요? 그 이성계의 총애를 받았던 애 아니야? 한채 지금 죽었겠죠. 아 맞네. 다 죽었겠네. 아 내 말은 이제 그 이방원한테 죽임을 당했다고. 방금 건 애들이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종 아닌가? 응? 정종. 나중에 팩트 체크를 한번 해봐라. 나중에 그 보고서로 제출해. 누가 쓸 수 있어? 그 질문 노트에 질문 적고 하면 점수를 못 받을 거야. 교과 관련 질문이 아니어서. 자, 이 경우에 S1과 S2는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같죠. 왜냐하면 면적이 충격량이잖아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으니까 충격량이 같습니다. 차이점은 딱딱한 바닥은 충돌 시간이 짧죠. 푹신푹신한 방석은 충돌 시간이 길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딱딱한 바닥에서 받는 힘의 크기가 크고요. 푹신푹신한 방석에서 받는 힘의 크기가 작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 식은 사실 지금 힘이 일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일정하다라고 식을 세웠잖아요. 그럴 때는 요게 이제 평균 힘을 의미하게 되고요. 평균 힘을 구할 때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는 무엇과 같다라고 식을 써야 되냐면 충격량과 같다라는 식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충격량을 구하고 그다음에 충돌 시간을 알면 이제 평균 힘을 구할 수가 있죠. 또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 이 충격량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죠. 어떤 게 있었습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힘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으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그래프가 주어지고 면적으로 줄 수도 있고요. 이제 운동량에 대한 정보를 줘서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구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충격량을 구한 다음에 그것은 일정한 크기의 힘 곱하기 시간 이렇게 하면 평균 힘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평균이라는 의미로 위에 이렇게 bar을 붙여주기도 해요. 이렇게 bar. 보통 수학에서 위에 이렇게 bar을 붙여주면 평균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뭐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충돌 시간은 이거 왜 떨어졌지? 가라. 가끔 말을 안 듣더라고. 자, 이 보면 델타 T1은 요만큼이 델타 T1입니다. 그래프에서 이게 힘이 0이 아닌 그 구간의 시간 길이가 되겠습니다. 델타 T2는 요게 델타 T2가 되겠지. 그래프를 볼 때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자, 됐나? 자, 그러면 또 다른 예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충격량은 같으나 충격량이 같다라는 말은 뭐가 같다는 뜻입니까? 예, 계속 오늘 반복해서 나오죠.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으나, 그러니까 충격량 하면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 운동량의 변화량 하면 바로 충격량. 이렇게 치환이 잘 돼야 돼요. 똑같은 거니까. 충돌 시간을 길게 하여, 그 통합과학에서는 충격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우리 물리학원으로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충격력이라고 표현합시다. 충격력을 줄이는 예. 물론 이 충격력 대신에 뭐 힘이라고 해도 되고 충격이라고 해도 되는데, 이 충격은 이제는 조금 비추다. 추천하지 않는다. 힘이라고 하거나 충격력이라고 하거나, 하여튼 충격력은 힘력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충격량은 힘 아니죠. 충격량은 힘에다 시간 곱한 거야. 네.
충격량 방향이 있습니다. 충격량은 힘에다 시간 곱하니까 힘 방향이 충격량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빠뜨려 얘기 안 했네. 요 식은 크기도 같지만 방향도 같은 식입니다. 네. 그래서 충격량의 방향은 충격령의 방향, 힘의 방향이고 요 힘의 방향은 속도 변화의 방향이에요. 네. 그러니까 운동량 변화의 방향입니다. 나중에 문제 풀면서 또 설명할게요.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지만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힘을 줄이는, 그러니까 방금 달걀과 같은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교과서에는 없고 그 지도서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크럼블 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크럼블 존이 사실 저도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림 보니까 보통 우리가 일상용어로 휀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면 자동차 보면은 범퍼는 오른쪽 범퍼랑 좀 비교해 볼까? 범퍼는 좀 많이 잘 찌그러져요. 이 플라스틱 재질이라더라고. 뭐 그래서 발로 차도 찌그러집니다. 해보면 안 된다. 진짜 내가 오늘 상태 어떻게 찍고 예, 하는데 보통 이제 자전거 부딪히고 해도 이 정도 찌그러지기도 해요. 예, 몸 부딪혀도 이렇게 찌그러지고. 근데 크럼블 좀 요것도 그렇게 되면은 사람까지 훅 들어가 버리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얘보다는 강도가 좀 커야 돼요. 그래서 얘든 결국에 찌그러지는 동안에 시간을 좀 벌어주죠. 이게 똑같이 운동량의 변화량은 사고 나면 범퍼 있으나 없으나 똑같습니다. 예. 그냥 시속 60km 달리고 있다가 속도가 0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속도의 변화량 같고 운동량의 변화량 같은데 충돌 시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힘을 나누어서 받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받는 힘은 줄어듭니다. 에어백도 마찬가지죠. 예, 에어백이 있든 없든 운동량의 변화량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에어백이 있으면 똑같은 운동량이 변하더라도 시간이 길어지니까 힘은 평균적으로 작게 받는 거죠. 얘는 이제 그 가속도 센서랑 연결되어 있어서 가속도가 일정 값 이상이 되면 이게 안에 있던 화약 물질이 터지면서 순식간에 이렇게 팽창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게 가속도가 얼마 안 되는데 터지면요, 얘가 부풀리면서 충격을 주는 게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해져요. 더 위험하다기보다는 필요 없이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얘가 터질 정도면 얘가 터지면서 생기는 그 위험보다는 얘가 안 터지면서 생기는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예, 터지는 게 낫습니다. 근데 이거 터지면서 나오는 충격도 제법 크다 하더라고. 근데 얘가 터질 정도면 그거보다 더 심한 상황이니까 이게 터지는 게 나은 상황이 되는 거죠. 요새는 운전석, 조수석은 거의 웬만한 차 다 있습니다. 뒷좌석은 옵션이고. 근데 뽁뽁이 이걸로 뭐 장난 많이 치죠. 특히 정서 불안이 있는 학생들은 뭐 이렇게 똑똑똑똑 하면 이제 약간 쾌감을 느끼고 뭐. 내가 그랬거든. 되게 어렸을 때 되게 재밌게 들었대요. 요것도 충격을 이렇게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충돌 시간을 길게 해주죠. 그다음에 권투 장갑도 마찬가지죠. 충돌 시간을 길게 해줘서. 그래도 저도 한번 초등학교 6학년 때 복싱 배운 친구한테 한번 맞아봤는데 그냥 이불로 맞은 거 아니고 시합을 한번 해봤는데 게임이 안 되더라고. 진짜 배운 거랑 안 배운 거랑 사람이 배워야 돼. 그래가지고 내가 엄청나게 펀치를 날렸는데 걔가 다 막더라고. 그래서 막 웃으면서 맞아줘요. 그러면서 한 대 탁 쳤는데 맞아가지고 이게 진짜 순간적으로 한 1, 2초 동안 기억이 안 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장난 아니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게 적절한 예인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론적으로는 충돌 시간을 길게 해줘서 받는 힘의 크기를 줄여. 근데 맨주먹보다 낫겠지 뭐. 놀이매트 같은 경우도 역시 그 푹신푹신하잖아. 우리 집에도 깔아놨는데 요새 애기들 잘 넘어지니까 충돌 시간을 다 길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에 요게 방금 저번 시간에도 이름을 까먹었다가 누가 얘기해줘서 맞다 그거라 했는데 이게 뭐더라 이게 이름이 서스펜스 쇼바는 일본 말이가 요게 이제 그 과속 방지턱 이런 거 갈 때 이렇게 덜컹덜컹하는 거 좀 줄여주는 거 있죠. 이것도 역시 용수철에 의해서 충돌 시간을 길게 해주는 거고, 이것도 우리 집에 있거든요. 여기서 많이 해놨습니다. 이것도 이제 충돌 시간을 길게 해주는 거죠. 모서리 보호대.
그 충돌 시간을 길게 해주는 효과도 있는데 힘을 받는 면적을 늘려주는 역할도 해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위험한 건 압력이거든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면적당 받는 힘이 클수록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내가 손바닥으로 여러분을 미는 거하고 송곳으로 여러분을 미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모양이 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시간도 길게 해주고 면적도 넓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안전벨트도 넓게 돼 있죠. 그런 게 이제 면적을 증가시켜서 압력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아 너무 잔인한 말 아무렇지도 않겠나? 안전모도 이제 그 안에 이제 그 공간이 있죠. 그래서 부딪히더라도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해줍니다. 안에 이제 벨트가 있거든요. 탄성이 있는. 그 자전거 할 때 제발 좀 이거 좀 메고 쓰고 댕기라. 뒤진다. 내 저번에 한번 그 얘기해 줬나? 시간이 없으니까 그 얘가 생략하다 그때. 피나면서 비열. 아 그래 비 오는 날 내가 그 자전거 타다 넘어진 거 얘기해 줬지. 어린애가 무슨 그게 뭐야 그게? 그 얘기해 줄까 시간이 될랑가 모르겠는데 20분에만 지나? 같은 반이어서 왜 모르는데? 나 기억 진짜 실제 있었던 일인데. 충격시나. 그 나중에 다 하고 시간 남으면 얘기해 줄게. 알았어. 그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시험 기간에 학교 좀 일찍 마치고 태화강에 자전거 타러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내가 미쳤지. 그 내리막길을 이렇게 막 빠르게 내려가고 있는데 자전거 뒷바퀴에 바람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상태로 확인을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바닥의 색깔이 갑자기 바뀌더라고. 재질도 바뀌고. 그래서 이제 막 돌이 보이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이제 뭐 됐다. 녹음 중이니까 느껴가지고 그 순간적으로 든 생각은 이제 그게 이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치우치면서 그렇게 됐거든요. 왼쪽으로 넘어져야 되겠다. 왼쪽으로 왜냐면 바닥이 좀 푹신푹신하니까 왼쪽으로 넘어져야지 똑같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도 충돌 시간이 길어져서 평균적으로 내가 받는 힘이 줄어들어서 내 몸의 모양이 변할 가능성이 낮아지겠다라는 걸 순간적으로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농담이고 본능적인 거죠. 결국에 이제 왜냐면 제어가 안 되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으로 넘어졌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손이 먼저 닿이고 어깨가 닿이고 머리를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충돌 시간이 길어졌죠. 낙법입니다. 낙법. 이것도 근데 제어가 안 되고 본능적으로 우연히 그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그때 진짜 어이없게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전모를 진짜 써야 되겠다. 자전거 헬멧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때 확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 가지고 이제 좀 웃긴 얘기는 그 뒤인데 거짓말같이 그날 그러고 나서 비가 내렸거든. 소나기가. 내가 그때 119 부를까 말까 하다가 움직일 수 있어가지고 일단 자전거를 들고 이게 몰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소나기가 막 내리더라고. 그래가지고 바지에 흰 반바지에 피 묻고 막 이랬는데 막 소나기 내려가지고 완전 몰골이 말이 아니었지. 그리고 이제 횡단보도를 걷어서 이제 집으로 가고 있는데 비가 분명히 그쳤는데 내 머리에 물이 계속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뭐지 해가지고 뒤에를 탁 보니까 어떤 초등학생이 나한테 물총을 쏘고 있더라고. 근데 내가 지금 몸이 아프니까 몸이 아프니까 쫓아가지는 못하고 다시 앞을 보면 또 쏘고 다시 뒤로 보면 안 쏜 척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내가 웬만하면 애들 얼굴 기억 못하는데 걔 얼굴 기억하고 있어요. 노려봤지. 나중에 학교에 혹시 보이게 되면 뒤졌어 이러면 약간 까무잡잡아 이게 아직 이제 한 중학생쯤 됐을라나. 못 볼 수도 못 볼지도 모르고. 또 그날 그게 끝이 아니고 그때 이제 병원에 갔지. 나중에 샤워 하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는데 이제 막 어깨가 주로 아팠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제 엄지 손가락을 보더니 여기 피가 좀 나고 있었거든. 이거 부은 거 아니냐고. 부은 거 아니냐고. 그 하필 또 그때 와이프가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또 웃음을 참느라고 애쓰고 있었다고. 야, 내가 그 안 다친 손가락을 보여주면서 이게 유전이라고. 원래 이런 거라고. 근데 엑스레이 찍으니까 또 찍어보자는 거야. 내가 괜찮다고 했는데 그때 막 짜증냈어 결국에는. 아이 괜찮다면서 이게 원래 이런 뼈가 그냥 굵은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깨가 한 2주간 이렇게 깁스는 아니고 이렇게 매달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고 다녔어요 한 2주 정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요 헬멧 써야 됩니다, 알죠? 결론은 이게 만약에 그 제어가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진짜 잘못하면 죽겠더라고. 그때 진짜 아찔하더라고요. 그냥. 지금 이제 지나가지고 웃으면서 하는 얘기지. 씨, 큰일 났다 이거. 자, 뭐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그 힘은 같으나 이번에 힘은 이제 똑같이 주는데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량을 늘리는 예가 있어요. 충격량을 늘린다는 거는 운동량의 변화량을 늘린다는 거지. 괜찮다. 뭐 시간 없으면 뒤에는 대충 하면 되니까. 빠르게 할게. 포신의 길이가 길수록 똑같은 포탄이라도 멀리 날아갑니다. 이거 설명을 해보면 여기 포신이 이렇게 있고요. 이 안에 이제 포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화학물질이 있는 거예요. 얘가 폭발을 하게 됩니다. 폭발을 하면 여기가 이제 압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반면 여기는 대기압 그대로죠. 그러니까 이 압력 차이에 의해서 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신 안에서만 가속이 됩니다. 포신을 벗어나면 관성에 의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신의 길이가 길수록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충격량이 커져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커져서 빠른 속도로 출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총구의 길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소총 같은 경우에는 1초에 한 900에서 1000m 정도 날아가요. 속도가. 근데 똑같은 총알이라도 권총에 넣어서 쏘면 한 500m 내외 이렇게 속도가 됩니다. 그 할로우 스윙 있죠. 아까 야구 배트 휘둘 때도 끝까지 휘둘면 배트와 공이 맞닿아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충돌 시간이 길어져서 공의 운동량이 많이 변합니다. 투수가 공을 던질 때도 최대한 앞으로 끌어서 던지죠. 그것도 이제 손으로 공에 힘을 가하는 시간을 길게 해서 운동량의 변화를 크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2번 풀어볼게요. 그 문제니까 한 번 풀어보지 않고 2번 풀어볼게요. 데이지 않게 조심하고요. 다 이게 대사 있는 거라 가지고. 다음은 충격량에 관한 실험입니다. 여기 통합과학에 있던 실험인데 작년은 못했는데 올해는 1학년 됐고 실험했었어요. 잘 됐었는데 동일한 빨대를 길이가 각각 10cm, 15cm, 20cm로 자르고 질량과 크기가 같은 공 모양으로 뭉친 휴지를 준비합니다. 그 빨대를 불 부분에 뭉친 휴지를 넣고 이제 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과서에 있는 실험은 면봉에 앞대가리를 쓰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실험할 때는 면봉채로 그냥 그대로 썼습니다. 왜냐면 이게 할 때 이게 넘어가면 기도를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면봉은 웬만하면 그 안 넘어가기 때문에 자체는 그래서 이렇게 써고, 그리고 여기 보면 같은 크기의 힘으로 불어서 휴지를 수평으로 발사시킬 수 있는 거는 철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그냥 짧은 빨대와 긴 빨대에 동시에 그 집어넣고 동시에 불었어요. 그러면 이제 뭐 거의 같은 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날아간 거리를 보면 확실히 눈에 띄게 긴 빨대에 넣은 면봉이 멀리 날아갑니다. 왜냐면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잘 되더라고요. 빨대 길이가 길수록 멀리 날아가죠. 왜냐면 빨대 길이가 길수록 힘과 시간의 곱 중에서 시간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충격량도 증가하게 되죠. 힘은 그대로지만. 그다음 빨대 길이와 관계없이 빨대 속에서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같다. 틀렸죠? 빨대 길이가 길수록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져서 충격량이 커지고 운동량의 변화량이 커집니다. 빨대 속에서 받은 충격량의 크기와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같죠? 그래서 DD에서 4번이 답이 됩니다. 참고로 조금 어려운 문제는요. 아까 합력에 의한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했잖아. 근데 합력이 아닌 경우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합력을 찾아가지고 합력에 의한 충격량을 구해야지 그게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뉴턴의 이 법칙에서 식이 나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2014년 9월 고3 모의평가 문제 6번 문제 볼게요.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각각 2V, V의 일정한 속력으로 다가오는 질량이 M인
공을 수평 방향으로 발로 차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린 나는 가에서 공이 발로부터 받는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각각 나타낸 것이고, 시간축과 각 곡선이 만드는 면적,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충격량을 의미하죠. 잠시만요. 충격량을 의미합니다. 근데 4인V로 갔대요. 충격량이. 공을 차기 전과 후에 공은 동일한 직선상에서 운동하고요. 옳은 것을 골라라. 단 공의 크기는 무시하는 무시무시한 문제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기억 보면 발로 차는 동안 공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했는데 같죠? 4인V로 갖다 되어 있잖아요. 면적이 충격량이니까 힘시간 그래프에서. 발로 차는 동안 발로 차는 동안 공이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A에서가 B에서의 2배이다 했는데, 평균 힘은 평균 힘에다가 힘을 받는 시간을 곱하면 충격량이 되죠. 이게 운동량의 변화량이기도 하고, 똘똘말이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이 충격량이자 운동량의 변화량을 뭘로 구하면 됩니까? 나와있죠. 그냥 FT 그래프에서 면적으로 구하면 되죠. 그리고 이게 4인V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A하고 B를 써보면 둘 다 이제 충격량은 4인V인 거죠. 4인V이고 요게 평균힘 곱하기 시간이죠. 그래서 각각 받는 평균힘을 FA, FB라고 합시다. 곱하기 이제 시간 하면 되죠. 그러니까 시간은 그래프 보면 되죠. A가 힘을 받는 시간은 얼마고? T죠. B가 힘을 받는 시간은 2T입니다. 그래서 얘는 T가 되고 얘는 2T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 경우는 간단하죠. 얘랑 얘랑 같으니까 얘랑 얘도 같겠죠. 그래서 두 개 같다라는 식을 써보면 FA는 FB 곱하기 2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수를 좀 안 하려면 요 니은 문장도 방금처럼 수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는 거예요. 표현해 보면 공이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A에서가 이건 FA죠. B에서의 이게 FB잖아요. 이거의 2배이다니까 FA는 FB의 2배이다 이런 뜻이죠. 그럼 요거랑 우리가 구한 등식이랑 맞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죠. 어때요? 같죠? 그러면 이제 니은은 맞는 겁니다. 이게 의외로 문장을 해석을 잘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수식으로 바꿔서 좀 해보면은 실수를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디귿 보면 공이 발을 떠나는 순간 공의 속력을 물어보고 있어요. A에서가 B에서의 2배이다 했는데, 공의 속력을 물어봤다는 거는 결국 운동량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와 같다는 식을 이용할 겁니다. 근데 이걸 할 때 충격량과 운동량의 변화량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표축을 잡아야 돼요. 근데 좌표축을 잡을 때 약간 팁을 알려주면, 되도록이면 힘의 방향을 알면 힘의 방향이 충격량의 방향이잖아. 그래서 그 방향을 플러스로 잡으세요. 그러면 충격량의 값이 플러스가 됩니다. 안 그러면 충격량을 마이너스 붙여줘야 돼요. 식을 세울 때. 그러니까 번거롭잖아.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는지 상상이 되면 힘을 받는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잡아줍니다. 그럼 지금 공이 발로부터 받는 힘이잖아. 그지? 그럼 그 힘에 의해서 운동량이 변하는 거죠. 그럼 일단 축구공이 받는 힘의 방향이 어느 방향이고? 오른쪽 방향이죠. 그러면 좌표축을 잡을 때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도로 A와 B의 이제 속도를 구해야 돼요. 그 속도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럼 충도로의 속도를 이제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그 방향을 아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알든 모르든 그냥 일단 방향을 잡아서 속도를 적습니다. 근데 식을 세웠을 때 그 방향이 안 맞잖아.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그 방향을 잘못 설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방향만 반대로 표현해 주면 됩니다. 일단 요거는 예상이 됩니다. 오른쪽으로 아마 속도가 생기겠죠. 그리고 아까 VA, VB라고 합시다. 요게 충도로 속도가 되겠습니다. 요 두 개를 이제 비교하는 문제죠. 그러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는 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에다 각각 써볼게요. A에 대해서 B에 대해서. 자, 일단 A가 받는 충격량은 4mV입니다. B가 받는 충격량도 4mV죠. 나와 있었죠. 예. 자, 요것도 제가 요령을 알려주면 저는 항상 이렇게 풉니다. 충격량은 운동량이 변화된 것 같잖아요. 그럼 식을 세울 때 먼저 괄호 빼기 괄호, 괄호 빼기 괄호 이렇게 먼저 적어줍니다. 틀을. 그리고 요 안에 이제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때 운동량 넣어줄 때 조심해야 될 것은 그 방향을 고려해서 써야 되지. 그러니까 방향을 고려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을 해서 넣어줘야 된다. 제대로. 그러면 A의 경우에는 나중 운동량이 질량은 M이고요. 그다음 오른쪽으로 VA죠. 그러니까 오른쪽을 플러스 잡았으니까 플러스 방향이지. 그렇기 때문에 A의 나중 운동량은 MVA가 됩니다. 반면에 A의 처음 운동량은 방향이 왼쪽이죠. 왼쪽이면 부호로 치면은 마이너스를 떠줘야 되는 거예요. 오른쪽을 플러스 잡았으니까. 그 크기는 n 곱하기 2v니까 2mv죠. 그래서 마이너스 2mv가 되겠습니다. 그럼 B도 먼저 세워놓고 한번 다 풀어봅시다. B 같은 경우에 나중 운동량이 m 곱하기 vb죠. 처음 운동량은 일단 마이너스 방향이고요. mv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mv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요걸 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플러스 2mv니까 여기 넘기면 2mv가 되죠. 2mv는 mva니까 va는 얼마가 됩니까? va는 2v가 됩니까? 네, 2v가 되죠. 그 다음에 4mv나 아빠네 잘못 풀어준 것 같은데 아무도 말을 안 했네. 예. 계산을 잘못한 것 같은데 2v 맞네. 2v고 그 다음 b는 여기 오른쪽에 요게 플러스 mv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mv가 되죠. 그럼 3mv가 되죠. 그럼 mvb는 3mv가 되니까 vb는 3v가 됩니다. 그러면 요 밑에 있는 문장이랑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공의 속력은 A에서가 이게 VA죠. B에서의 이건 VB죠. 두 배이다 되어 있죠. 자, 요 식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VA가 얼마였노? 2V였고요. 그럼 2V는 VB는 3V죠. 3V 곱하기 2하면 아니죠. 그러니까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러면 한번 문장을 옳게 바꿔볼까요? 보면 그러면 2V는 결국에 3V의 몇 배이냐잖아요. 그러면 여기 얼마를 넣어주면 되노? 3분의 1을 넣어주면 되죠. 그럼 2배가 아니라 3분의 2배가 되겠습니다. A에서가 B에서의 3분의 2배다 하면은 맞는 표현이 되죠. 그래서 니만 맞으니까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답이 2번이니까 오늘은 2만. 그 다음 시간은 과실로 오라 그랬죠? 네. 쇼미더 충격량 소별 대항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그때 알려주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